옛날 옛적 한국의 전라북도 정읍이라는 고즈넉한 마을에는 크고 작은 민속신앙이 여럿 있었단다.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는 도깨비와 얽힌 전설이다. 지금은 물론 그 자취를 찾기 힘들지만 몇백 년 전 이곳 정읍에서 사람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매년 가을이 되면 밤마다 주변 숲에서 희미한 불빛과 검은 고 소리가 들려왔다고 한다. 이야기의 주인공인 마을 청년인 영수는 늘 숲에서 들리는 그 소리에 호기심을 품고 있었다. 영수는 마음씨 좋은 청년으로 낮에는 농사를 짓고 밤에는 마을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즐기며 지내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어르신들은 영수에게 이곳 정읍 숲의 전설을 들려주셨다. 도깨비가 밤마다 나타나 음악을 연주하며 춤을 춘다는 소문이 그것이었다. 도깨비라니 그게 정말일까요? 영수는 반신반의하며 속으로 생각했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을 때 그 의문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결국 영수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한밤중에 숲으로 향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숲으로 들어가 어둠 속에서 발소리를 죽이며 그 신비로운 소리의 근원을 찾아갔다. 후, 저 멀리서 은은한 불빛들이 반짝이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가 더욱 가까이 다가가자 과연 그곳에는 도깨비들이 있었다. 도깨비들은 각자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환상적인 춤을 추며 그들만의 연애를 즐기고 있었다. 영수는 너무 놀라 숨어서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실수로 발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소리가 났다. 도깨비들은 그 소리에 즉각 반응하며 영수의 쪽을 바라보았고 한 도깨비가 이렇게 말했다. 저기 인간이 하나 왔네. 영수는 도망갈까 생각했지만 그들은 놀랍게도 그를 해치지 않고 오히려 신기한 손짓으로 영수를 자신의 연애에 초대했다. 두려움 반 호기심 반으로 다가간 영수는 도깨비와 함께 그 밤의 즐거움을 나누게 되었다. 도깨비들은 영수에게 세상에서 쉽게 찾을 수 없는 황금빛 검은 보와 화려한 귀한 옷을 선물로 주며 자신의 비밀을 잘 간직해달라고 부탁했다. 영수는 즐거운 밤을 보내고 나서 반드시 이 경험을 입 밖에 내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특별한 순간은 마치 꿈처럼 영수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졌다. 이후로도 영수는 가끔씩 그 숲을 찾아가곤 했지만 도깨비는 더 이상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대신 숲을 나설 때마다 불어오는 산들바람이 그날의 행복한 시간을 속삭이는 듯했다. 정읍의 도깨비 이야기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이 숲을 신성한 곳으로 여기게 되었고 도깨비들의 은혜로운 방문을 기념하여 나무마다 작은 제단을 세워 감사를 올리는 전통이 계속되었다고 한다. 긴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이 전설은 정읍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 내려오며 그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미소를 짓게 하는 하나의 민속신앙 이야기로 남아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 인제에는 맑고 푸른 호수가 있었다. 그 호수는 주변 마을 주민들에게 물을 공급해주고 농사를 짓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원이었으며 마을 사람들의 삶과 깊게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저 물을 얻기 위해 호수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깊은 숲속 호수에서 전설적인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마을 사람들은 더욱 호수를 아끼고 경외하게 되었다. 호수에는 신비한 신령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왔다. 그 신령은 사람의 형태와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며 호수를 지키는 수호신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의 용맹과 따뜻함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힘들 때마다 호수에서 신령에게 도움을 청하곤 했다. 어느 해 마을에는 유례없는 가뭄이 찾아왔다. 긴 장마가 끝나자마자 비가 내리지 않으며 땅이 발려들고 마을 사람들은 농사를 짓지 못해 식량이 부족해지고 마시고 쓸 물마저 점점 줄어들게 되었다. 주민들은 절망스러우며 매일같이 하늘을 보며 비가 오기를 기도했지만 하늘은 여전히 맑기만 했다. 결국 마을의 연장자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그러던 중 한 사람이 말을 꺼냈다. 혹시 호수 신령께 기도드리는 것이 어떻겠소? 그분께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전하면 분명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마을 사람들은 그 제안에 동의했고 이튿날 아침 일찍 호수로 향했다. 그들이 호수에 도착하였을 때 호수는 여전히 푸르고 아름다웠지만 물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이 보였다.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호수 가장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했다. 선생님들과 어른들이 먼저 소리를 내어 기도했으며 어린아이들부터 젊은이들까지 자신의 가정과 마을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염원했다. 잠시 후 호수의 중심에서 파문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 물러났지만 곧 파문이 잔잔해지면서 신령 이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은 온화하고 신비로웠으며 어느덧 마을 사람들과 같은 높이까지 물 위로 떠올랐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들었소.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소. 그러나 날씨를 바꾸는 것은 그리 간단치 않은 일이오. 이곳에 용과 교감을 이뤄야 하오. 그는 날씨를 좌우할 힘을 지녔지만 오랫동안 우리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어. 신령의 말에 사람들은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용을 불러내거나 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마을 사람들의 진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신령은 덧붙였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함께 마음을 모아 춤과 노래로 용을 환영하며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전했다. 며칠 후 그들의 노력을 알아채기라도 한 듯 호수 깊은 곳에서 용이 떠올라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길고 우아한 몸체,
금빛 자태를 뽐냈으며 하늘을 울리는 위험 있는 소리로 말했다. 그래, 사람들이여, 너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었다. 내가 비를 내리게 해주겠으니 다시는 물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신령과 대지의 소중함을 기억하길 바란다. 그 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마을은 회복할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신령과 용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매년 그날을 기념해 호수 근처에서 축제를 열고 있다. 이 전설은 인제 마을의 귀중한 이야기가 되어 대대로 전해 내려오고 있으며 자연을 소중히 여기라는 교훈을 심어주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금산 지역에는 장군 바위와 불리는 거대한 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바위는 그 모양이 마치 위풍당당한 장군이 앉아있는 듯하여 이렇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바위에 얽힌 신비한 이야기를 세대와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왔습니다. 한참 전 이 금산 지역은 늘 전쟁 위협에 시달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각종 약탈과 전투로 인해 평화로운 나날 보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긴 수염이 길게 늘어뜨려진 노인이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노인은 금산의 어느 굽이진 산길을 돌아 장군 바위 앞으로 와서는 이리 말했습니다. 바위야, 내 안에는 강한 용기가 담겨 있구나. 이 땅을 지켜주겠니? 그 순간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천둥 번개가 몰아쳤고 바위에서 불타오르는 기운이 넘쳐나며 의문의 파란 안개가 온 산을 휩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놀랍게도 그 지역의 전투가 멈추고 적군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바위에 불이 작용해서 마을을 지켰다며 경외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이후로도 몇 번의 전쟁 위기가 있었지만 장군 바위는 항상 그들을 성공적으로 지켜주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장군이 금산을 위해 맹렬히 싸웠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장군 바위에 얽힌 전설이 퍼지면서 외부의 침략자들조차 금산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장군 바위 앞에서 축제를 열어 바위의 고마움을 표현하고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또한 이 바위가 금산의 수호신이자 마을을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신성한 존재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바위에 금과 옥을 바치고 장군신으로서 이 존재를 선포하는 의식을 열어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오늘날까지도 금산의 지역마다 이어져 내려오고 있으며 그들은 이 전설이 불러온 평화와 안정을 소중히 여기며 이 이야기를 자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금산의 장군 바위는 단순한 큰 불덩이를 넘어 마을 사람들에게는 수호와 안식을 가져다주는 전설이 되었고 신앙의 중심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항상 숭배받는 존재로 남아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직도 자연이 사람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던 시절 한국의 장성이라는 조용한 마을에는 아무꾼 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도연이었고 그는 이 마을에서 나무를 가장 잘 베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그의 도끼는 마치 그의 연장인 것처럼 손에 딱 맞았고 숲은 그의 일터이자 친구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도연은 일찍 아침에 일어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찍부터 숲으로 나섰습니다. 맑은 공기와 새들의 지저귐을 들으면서 그는 오늘 하루도 무사히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며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러던 중 길 잃은 어린 사슴을 발견했어요. 도연은 약간 당황했지만 불쌍한 사슴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사슴을 조용히 달래며 길을 찾아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슴을 따라서 한참을 걸어가던 도연은 우연히 숲의 깊숙한 곳,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장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큰 호수와 그 옆에 번듯한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나무는 금빛으로 반짝였고 그늘 아래에서는 뭔가 신비로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사슴은 그 나무 아래로 가더니 마치 안심한 듯 눈을 감고 누워버렸습니다. 그제야 도현은 자신이 알 수 없는 장소에 와 있음을 깨달았고 그런 상황에서 그는 얼어버린 듯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나무의 잎이 흔들거리더니 짙은 녹색의 눈부신 빛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커다란 호랑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도현은 너무 놀라서 도망치려고 몸을 돌렸으나 그의 발은 땅에 붙은 듯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는 도현에게 다가와 부드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인간이여. 나는 이 숲의 신령 호랑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이 숲을 사랑하고 고요를 존중해왔기에 나의 모습을 보여주려 한 것이다. 도현은 믿을 수 없는 장면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호랑이의 눈에는 온화한 빛이 감돌았고 도현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호랑이는 도현에게 숲의 역사를 이야기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 이 숲은 신령들의 안식처였으며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던 시절의 이야기를 도현에게 들려줬습니다. 도현은 마을 사람들이 특별한 날이면 이 숲 가장자리에 제사를 올리며 소원을 빌고 호랑이의 신령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곤 했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호랑이는 도현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다시 마을로 돌아가면 사람들이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이 숲과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전해주거라. 그리고 매년 이곳에 와 숲의 이야기를 들려달라. 도현은 호랑이의 부탁을 마음에 새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 도현은 다시 마을로 돌아와 호랑이 신령과의 만남을 전파했습니다.
그는 동네 사람들에게 숲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했습니다. 사람들은 매년 숲으로 들어가 호랑이 신령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제사를 올렸고, 이로 인해 마을은 점점 더 풍요로워지고 평화로운 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현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전해 내려오면서 장성 마을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여전히 자연의 신령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